대한민국 국대를 응원하는 팬이 만드는 축구방송 중계슛 플러스 시작합니다. 5대1 충격적인 스코어죠. 2022년 6월 2일 저녁 8시 대한민국 상암구장에서 대한민국 대 브라질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과 말이 필요 없는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의 경기이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5대1 그런데 그렇게 까이지 않고 있어요. 이 5실점이라는 숫자는 천하의 히딩크 감독도 피해갈 수 없었던 엄청난 비난을 당했던 스코어입니다. 하지만 벤투호는 그렇게 욕먹지 않고 있다. 이거 신기하죠. 왜 그런지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입장하고 있는 손흥민,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고 시작합니다. 1분 20초 브라질의 프리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점. 겨우 1분 28초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오프사이드. 여기 자막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차는 시점이죠. 이 시점에 우리 최종 수비보다 브라질의 공격 라인이 앞서 있었습니다. 오프사이드 맞죠? 어쨌거나 시작부터 쇄도하는 공격수를 맞지 못했다는 건 맞긴 맞는 얘기예요.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초반에 브라질의 압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이 경기 내내 엄청 나왔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수가 이렇게 깊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제대로 말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축구 전술을 대표하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오히려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최고의 브라질 선수들은 아예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진영에서조차도 편하게 공을 못 돌리고요.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방 압박으로 말리기 시작하던 중 5분 53초에 일이 벌어집니다. 하피냐가 사이드를 보고 크로스를 날려요. 이걸 받은 파케타가 앞에 있는 네이마르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마르는 그걸 산드로에게 다시 연결을 하면서 본인은 옆으로 싹 빠져요. 우리나라 수비가 당연히 네이마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산드로가 파고듭니다. 엄청 놀라고 있죠. 그 찰나의 순간에 파고 들어간 산드로도 대단하지만 대한민국 국대 둘을 달고 들으면서 속여버린 네이마르의 재치가 정말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파고 들어간 산드로가 프레드에게 패스, 멋있게 발리 슛, 그게 히샬리송의 발에 맞고요. 굴절돼서 키퍼에게 갑니다. 맞긴 막았으나 결국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뻐하는 히샬리송 1대0. 불과 6분 17초였어요. 이른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이렇게 계속 전방 압박을 했죠. 우리 국가대표팀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렇게 압박에 공을 빼앗기고 또 한 번의 슈팅을 허용을 해요. 다행히 노골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경기 초반은 이렇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전반 11분 권경원 선수가 앞으로 쭉 롱패스를 날립니다. 이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이 되고요. 앞으로 툭 치고 나가서 한 명을 제끼고요. 슛을 날립니다만 수비 맞고 나와버리는 걸 황인범이 기가 막힌 중거리 슛으로 연결합니다. 가까스로 쳐내는 브라질 골키퍼.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이번 경기가 지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당당하게 공격을 했어요. 문제는 네이마르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22분 상황인데요. 네이마르가 작정하고 파고드니까 이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파울로 끊어버렸던 모습. 이건 네이마르가 원체 뛰어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비가 이렇게 많았는데 뻥뻥 뚫렸다라는 거는 고쳐야 할 점이죠. 현대축구 전술은 간격만 잘 유지한다면 천하의 네이마르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전반 24분에도 브라질의 미친 전방 압박은 계속되고요. 전반 26분에는 이용 선수가 크로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급기야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실수였는데요. 인조 잔디와 천연 잔디가 섞인 하이브리드 잔디에 적응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에게 말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30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에게도 찬스가 옵니다. 그 시작은 프리미어리거 황희찬 공간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앞에 있는 황의전 선수에게 연결.
이걸 등딱을 하면서 지켜내면서요. 감각적인 슈팅을 빵! 1대 1. 자신의 부진에 입을 다물라라는 의미의 세러머니. 예, 요것도 좀 재밌었어요. 역시 프랑스 1부 리거는 다르네요. 이 등딱이 참 대단했어요. 그 거친 브라질의 수비를 이겨내고 감각적으로 슛을 날린 거니까요. 골대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자동화된 슛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경기 비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브라질이 그걸 내비둘 리가 없죠. 37분에 브라질이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이 장면이 그 장면인데요. 예, 공은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방 발을 걷어찼어요. 네이마르가 공을 찼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종종 걸음을 하더니 이렇게 키퍼를 속이고 톡 하고 집어넣습니다. 기뻐하는 네이마르, 아쉬운 대한민국.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전반 추가 시간 네이마르가 코너킥을 찼습니다. 이게 실바의 머리를 맞으면서 골대를 강타해요. 다행히 튀어나온 공을 키퍼가 맞긴 했습니다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골은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실바를 오늘 2번이나 놓쳤어요. 첫 번째 전반 시작하자마자 오프사이드 노골된 부분도 그랬고 이 골대를 강타한 헤딩슛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였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놓쳤다. 아무튼 이렇게 아쉽게 전반 종료. 그리고 후반이 시작됩니다. 진영을 바꿔서 여전히 브라질이 맹공을 펼치죠. 52분 13번 다니 알베스가 묘기를 보이면서 한국 선수를 제끼죠. 이거 정말 멋있었어요. 브라질은 브라질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네이마르에게 롱패스. 그걸 네이마르가 7번 파케타 선수에게 찔러줍니다. 네이마르의 공간 해석 능력은 기가 막혀요. 그 멋진 어시스트를 파케타 선수가 슛을 날리지만 김승규의 선방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켜나갑니다. 10년 감사했죠. 그러고 보니까 키퍼도 역할을 제대로 했네요.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수비. 그리고 53분 또 수비가 농락당하죠. 네이마르가 하피냐에게 공을 패스하고요. 자신의 안으로 파고듭니다. 네이마르에게 패스를 못하게 우리 수비가 압박을 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네이마르에게 공이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하피냐가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공을 돌립니다. 이 공이 다시 네이마르에게 이 공간을 보고 달려가는 산드로에게 톡 밀어주는 네이마르. 그리고 한국의 수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 결과 또 페널티킥. 이번 페널티킥도 네이마르가 찼는데요. 똑같이 이쪽에서 종종 걸음을 하고 톡 밀어 넣으면서 3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골로 인해서 네이마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펠레의 4골 차로 따라붙게 되죠. 골도 골이지만 네이마르가 정말 대단했던 게 산드로에게 찔러줄 때의 모습입니다. 공간을 보고 톡 밀어주면서요. 수비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스크린을 해줍니다. 야, 기가 막히죠? 힘 하나 안 들이고 완벽한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또 페널티킥을 내줬던 우리의 투박한 수비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정말 네이마르 정말 잘하네요. 좋아하고 있는 네이마르. 야구르긴 한데 인정합시다.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있죠. 58분 손흥민이 안으로 쇄도를 합니다. 자신에게 쏠린 수비를 이용해서요. 비어있는 황인범에게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해주죠. 이걸 기가 막히게 황인범이 슛. 하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천하의 브라질도 손흥민은 어쩔 수 없어요. 요 3명 달고 가는 거 보세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압박 상황에서도 비어있는 황인범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차기 좋게 스피드 살려서 가라고 앞쪽에다 넣어주는 패스. 네이마르도 대단하지만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습니다. 66분 또 다른 프리미어리거 황희찬의 돌파도 정말 괜찮았어요. 아쉽게 브라질의 3명의 수비에 맡겨서 걸려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페널티킥도 유도할 수 있었던 아주 좋았던 플레이. 황소 황희찬의 가치를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86년도부터 우리나라 월드컵을 봐왔으니까요. 10번이나 연속으로 월드컵에 진출하는 와중에 이렇게 빅리그에서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동시에 활약한 적은 없습니다. 황의조 프랑스, 황희찬 영국, 손흥민 영국.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전부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황의조과 황희찬과 손과 얘네들은 이 현재 상황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멍청하니까요. 아무튼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다. 대단한 요즘이고 행복한 요즘이다. 그리고 69분에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투입이 되어 파비뉴하고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며칠 전 챔피언스 리그 결승골을 기록한 사나이죠. 피곤해서 못 나올 줄 알았더니 결국은 투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브라질이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에 성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덕분에 저희 팬들도 눈호강했습니다. 그리고 73분에 위험했던 비니시우스의 슛. 다행히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비니시우스의 모습을 봐서는 좋은데 가슴이 철렁하긴 했죠. 그리고 74분 우리 수비가 또 실책을 해요. 뭐 실책이라기보다 전방 압박에 또 말리면서요 공을 빼앗깁니다. 이 역습 상황에서 하피냐의 감차, 정말 운 좋게도 골대를 맞고 나갑니다. 또 한 번 가슴 철렁. 그리고 77분에 맨시티의 제주스가 투입되고요. 예, 네이마르 선수, 야, 77분까지 뛰어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고 있는 한국 팬들. 원정 와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 네이마르도 같이 박수를 치고 있죠. 훈훈합니다. 그리고 쿠티뉴가 투입. 그리고 투입되자마자 쿠티뉴가 슛, 골을 연결을 시킵니다. 기뻐하고 있는 쿠티뉴. 79분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아쉬웠던 게 이것도 우리 실수예요. 우리 진영에서 공을 걷어낸다는 게요. 브라질 선수한테 어시스트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도 걷어낼 때 더 높이 걷어냈으면 됐는데 이게 어설프게 걷어내면서 쿠티뉴에게 어시스트가 돼버려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실수로 빌미를 주고 마지막 최종 어시스트를 우리나라 선수가 해준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역습 80분 47초 사이드에서 황희찬에게 크로스가 연결이 되고요. 이걸 기가 막히게 황희찬이 니어포스트 쪽으로 슛을 날렸는데 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아, 요거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오늘 들어갈 골 다 합쳤으면 7대4, 7대3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공격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멋있었던 장면 81분에요. 손흥민이 볼 경합을 통해서 결국은 따내고요. 이걸 기가 막히게 멋있게 중거리 슛. 이걸 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정말 아까웠어요. 아쉬워하고 있는 손흥민.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가장 멋있었던 슈팅이었습니다. 아, 자랑스러워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이 자세 보세요. 이 그림 같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자세로 가마찹니다. 키퍼도 잘 막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세계 랭킹 1위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추가 시간 제주스가 우리나라 수비를 원맨쇼로 농락을 하면서요 골을 기록을 합니다. 기뻐하는 제주스 5대1. 1명, 2명, 3명, 4명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제주스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비 분명 문제 있어요. 많은 분들이 김민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김민재가 대단하긴 하지만 축구 혼자 합니까? 김민재가 있더라도 이 정도 수비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언론 반응 보시겠습니다. 난데없는 웬 발사진이냐면 이게 이번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네이마르 선수의 발입니다. 경기 전날 훈련에서 발을 다쳐가지고 네이마르 본인이 직접 사진을 올려놓은 거였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네이마르 선수가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또 먹튀인가? 이런 생각이 났었는데 다행히 출전을 해줬어요. 그냥 출전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요. 꼬맹이들에게도 잘해줬고 우리 손흥민 선수와 이렇게 멋있게 유니폼 교환도 하고요. 평가전이지만 성실하게 뛰어줬죠. 두 월클의 멋진 플레이를 덕분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황희찬과도 멋있는 사진을 찍고요. 네이마르 본인도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통상 원정을 가면 팬들이 죽여라 하고 욕을 하는데 한국 팬들이 같이 박수를 쳐줬으니까요. 역시 우리 국민들도 참 수준 높죠.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3일 브라질 가제타 에스포르티바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경기 후 맨발로 그라운드에 나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애정에 아주 행복하다. 정말 놀라웠다. 나는 이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팀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3년 전 대한민국 국민을 배반한 날강두. 지 이름 걸어놓고 티켓 팔아놓고 먹튀를 했었죠. 그런 먹튀 날강두와 대조됐던 네이마르. 한국인들은 그를 기억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형이 됐습니다. 브라질의 치치 감독도 당연히 손흥민을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황희찬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라며 기술, 체력, 멘탈적으로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가 득점왕이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어요.
일단 벤투 감독이 어떤 축구를 펼치는지 잘 알고 있다. 손흥민이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황희찬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렇죠. 오늘 황희찬 참 잘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벤투 감독이 오랜 시간 동안 감독을 맡으면서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덕담을 남깁니다. 5대1이라는 스코어만 놓고 보면 분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진심이 담겨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아까 분석을 해봤잖아요. 공격은 괜찮았거든요. 괴물과 축구도사 빠지자 벤투 자체가 흔들렸다. 예, 김민재가 아쉽긴 아쉬웠죠. 하지만 아무리 김민재가 온다 한들 오늘처럼 미스가 많으면 뭐 답이 없죠. 축구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점 보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히딩크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아서 경기를 직관하셨는데요. 한국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브라질은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는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축구를 하는 나라가 맞다. 어제 이들을 상대로 실수를 하면 실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팀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걸 토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나와요.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좋지 않다. 불안감만 줄 수 있다. 자세한 부분으로 대응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벤투 감독이 이끄는 플레이 스타일은 좋다고 생각한다.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예, 저도 절대 동의합니다. 이러려고 평가전 하는 거죠. 이번에 5대1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세계 1위 브라질을 만나서 무조건 잠그는 경기를 하지 않고 우리만의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수비에서 실수들이 연발되면서 경기는 형편없게 지긴 했습니다만 현대적인 축구 공격 전술을 세계 1위 브라질을 상대로도 펼쳐봤다라는 건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님의 말씀대로 이제 부족한 수비를 고치면 될 겁니다. 본선에선 괴물 김민재도 수술해서 완전히 회복이 될 거고요. 오늘 당했던 수비들도 정신 바짝 차려서 실수하지 않겠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외신에서도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손흥민이 네이마르를 치켜 세웠던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영국 매체에서는 네이마르가 펠레의 기록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5대1로 이기긴 이겼는데 브라질 내부에선 경기력에 좀 말이 있었습니다. 하피냐 선수가 좀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를 상대로 5골이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도 공격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한국에게도 브라질에게도 평가전은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죠. 아쉽게 5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서 그렇지 그래도 한 3골 정도는 넣을 수도 있었던 좋은 플레이였고요. 다만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 대가로 5골이나 내주게 되는, 그리고 그 내주는 과정들이 전부 다 실수에서 비롯됐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전을 통해서 이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팬으로서 계속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다듬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